북한에 있었던 북한 주민들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이죠.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주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또 선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김정은이 그 위대함, 선견지명에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무릎 꿇고 왔다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무릎 꿇고 좀 제발 좀 핵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왔다고 교육을 했대요.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주민들에게 야 우리가 군대 해외 나갔대 이런 소문은 돌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이제 명분도 뭐 뚜렷하지도 않나. 국호를 가지고 파병 나간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내보냈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 돈 받고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한 자녀입니다. 한 자녀. 한 자녀밖에 없는데 자식을 잃었다 생각하면 아무리 북한이 통제된 사회라도 이 자식을 잃은 이 부모의 그 마음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뭐 일하러 갔다 죽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싸우러. 김정은이 몸값 대신에 가서 싸우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하면은 그때 그 분노 게이지는 이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무살롱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남북관계 또 러시아와의 전쟁 등 여러 가지 큰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에는 이 북한군이 패병이 돼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우리도 매일매일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국정원 출신 최성준 서경대 교수와 북한 보위부 장교 출신으로 2016년에 탈북을 한 이철은 씨 모시고 이런 남북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준입니다. 아마 북한 김정은도 지금 이번 미국 대선 트럼프가 되는 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근데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코멘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환영하면 환영한다. 아니면 뭐 미국은 불구 대천의 원수니까 뭐 거기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나는 상관 안 한다. 우리는 핵무장, ICBM 고도화 뭐 등등을 계속 해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논평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논평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대내적으로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불구 대천의 원수 오지 않습니까? 미제 아닙니까? 미제. 미제. 예. 쳐부셔야 할 미제.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거기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한 것도 미제를 쳐부수고 뭐 남한을 미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이제 참고 살아야 된다. 배고픔도 참고 살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놓았기 때문에 당장 그 미국의 대통령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트럼프가 되는 게 약간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을 수 있겠지 모르지만은 그걸 갖고 뭐 공표적으로 이 축전 내지는 뭐 환영한다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뭐 러시아하고 미국 뭐 이제 북한 관계 그다음에 중국 관계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제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견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러시아 뭐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될 테고 또 영원히 또 중국하고는 완전히 또 결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될 테고 이런 게 복잡하게 이제 속셈이 있지 않을까. 아마 머릿속에 지금 주파날이 복잡하게 지금 튕겨지고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이든 행정부 때는 뭐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게 갈렸잖아요. 그렇죠? 중국하고는 가까이 지내고 러시아하고는 지금 뭐 북러 조약을 통해 가지고 엄청 더 친한 관계로 가고 그 외에 미국은 확고한 적이었는데 갑자기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친하고 수시로 전화하는 사이라고. 물론 이제 중국하고 미국 사이는 계속 악화가 되겠지만 러시아하고 미국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막 미국을 향해 가지고 막 거친 언사를 과거처럼 쏟아내기는 그 푸틴 입장에서 야야야야 그러지 마. 저기 트럼프는 나랑 친한 애야. 그렇죠. 뭐 니네 그렇게 욕하면 안 돼? 그러면 또 동생 입장인 북한 입장에서는 푸틴 눈치 보면서 러시아 눈치 보면서 미국한테 막 세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트럼프가 이제 당선된 다음에 김정은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시대 이제 트럼프 시대 때 김정은이하고 또 상봉이 있지 않습니까? 만남이. 만남이 있은 조건에서 그렇죠. 하노이에서 만났었는데 그런 조건에서 지금 또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지금 용병을 보냈거든요. 뭐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용병 아닙니까? 돈 받고 그렇죠. 싸우는.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또 푸틴하고 트럼프 관계가 또 좋아요. 그런데 지금 또 김정은이는 뭘 축하한다고 보내자니 북한에서는 미제 승냥이 불구대천의 원수 하나를 이거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고 교육을 했는데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삼각관계에서 되게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게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될지 예. 지금 보좌진을 비롯해가지고 김정은이 들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2016년에 이제 이 자유 대안으로 오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2019년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렇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을 때 이제 북한 내에는 안 계셨어요. 그죠? 그렇죠. 그때는 이미 이제 우리 저 네.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김정은이가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고? 아, 물론 뭐 과거에도 뭐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 원래 백악관 주인이었던 사람들 만났던 경험은 있죠. 북한에서. 김정일 때도 그렇고. 근데 이건 현직 대통령을 김정은이가 그때 해외 나가서 만나는 거 보고 역시 뭐 좀 해외 살아서 좀 괜찮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시간 끌기 위한 꼼수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북한에 있었던 북한 주민들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이죠. 그렇죠. 제가 또 북한에서 이제 정보 자료를 받는 게 있는데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주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또 선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요? 김정은이 그 위대함, 성견지명에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무릎 꿇고 왔다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무릎 꿇고 그렇죠. 김정은을 만나러 왔다. 네, 좀 제발 좀 핵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왔다고 교육을 했대요.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 주민들에게 야 제가 그걸 듣으면서 얼마나 황당한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다 나니까 뭐 이 사람들이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네.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렇죠. 대통령이 자신 위대하신 이 김정은 장군을 그렇죠.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경리하는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이라고 하죠. 원수님. 네. 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베트남까지 그렇죠. 와서 무릎 꿇고 핵을 제발 포기해달라 이렇게 네. 통사정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이 진짜 북한에 와가지고 그냥 제발 사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저 북한식 교육은 언제 바뀌겠는지 모르겠지만 참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주민들도 뭐 중국을 통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전자기계, 예, 라디오, 예.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저기 동영상을 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예, 기계 예. 등등 해가지고 과거만큼이나 그렇게 막 세상 물정에 대해서 전 세계 소식에 대해서 그렇게 어둡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알 건 알잖아요. 이제 지금 그나마 북한이 이제 그 과거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에 장마당이라는 게 이제 시작되고 예. 이렇게 되면서 뭐 이제 중국산 이제 물품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뭐 CD 플레이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장마당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 외부 세계를 그나마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통로가 생겼습니다. 요즘처럼 막 꽉 갇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오물풍선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에 그 이제 삐라를 뿌리면서 거기에 이제 뭐 USB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가면서 요게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도 전달되고 그걸 또 볼 수 있는 창구가 이제 생기면서 기계 그쵸 예, USB 이렇게 탁 또 기계를 꽂으면 꼽으면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영상을 볼수 있으니까요. 있고 또 뉴스를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는 접하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외부 세계가 변하고 있고 특히 남한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가지고 있는 한류라는 그런 어떤 문화의 고유적인 특성들 어쨌든 말이 통하고 문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정서가 이제 점차적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제일 겁나기 때문에 사실 그 뭐 대북 전단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쓰레기 풍선 이런 거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북한 주민들이 물론 이제 외부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뭐 TV에서 나오듯이 그리고 뭐 뉴스에서 나오고 탈북민들이 나와서 증언하듯이 그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제가 북한 보위부에 있으면 백공구 연합지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백공구라는 것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한류 음. 불순 녹화물이라고 하는 거, 그 단속하는 데인데 드라마라든지 그렇죠. 한국 영화라든지 그렇죠. 노래, 케이팝 이런 거. 그렇게 단속을 제가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진 않아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방송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방송 분야 분들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회사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반도체 쪽을 잘 압니다. 그것처럼 북한 사회를 우리가 내지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려면 그거가 있어요. 아, 그런 녹화물 보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물이 아니고 또 이제 약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에서 유통되다 나니까 북한 전체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김정은이 나오면은 막 북한 주민들 울잖아요. 누가 시켜서 때려서 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실제로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비 종교 가면 사이비 그 종교에 가면 막 울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북한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변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다 자기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느냐 아닙니다. 네.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한국의 어떤 상황, 드라마, 한류 이런 것들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됐다. 그리고서 어떻게 뭐 푸틴하고 트럼프가 친하다. 막 이런 얘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고. 그렇죠. 아직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얘기를 들려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거는 믿네요. 그거는 믿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다 그거는 믿는구나. 교재 자체가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이 못 산다는 교재가 원래 있었거든요. 거지들 득실하다. 거지들 이런 거. 득실하다. 뭐 띠띠빵빵 자동차 뭐 쌀 씻고 뭐 대한민국 간다, 한국 간다, 남성 간다 막 이랬는데 그 교재가 없어요. 왜 없느냐? 아 이젠 진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말해도 이제. 누가 믿질 않으니까 아무도 그 안 교재를 믿는데. 없앴어요. 잘 산다는 건 인정. 근데 어떻게 잘 사는가? 이거를 또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현대판 식민지로서 미국 때문에 잘 산다. 우리가 무슨 수출을 하고 뭐하고 맞아요. 경제 성장을 한 걸 안 알려주는 거죠. 미제의 식민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제들이 나눠주는 초콜릿 얻어먹으면서 산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군요. 알려주는 형식과 방법에 의해서 조금 좀 치졸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사실도 뭐 알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알 수 있는 통로들은 딱 북한에는 중립지대가 있고 알 수 있는 통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국경, 하나는 전연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NLL 쪽, 그쪽에 이제 황해도, 강원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북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될 거고, 그리고 국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지대에 있는 이제 평양, 그리고 평양 남북도 이런 지역은 이제 중립지대라고 하는데 어디서 들어오는 소식은 외부로 들어오는 소식이 극히 좀 드물어요. 가장 풍성부자가 많다고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화를 통해서 북한에도 이제 통신 수단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요즘 두 개씩 쓰고 이런다더라고요. 세 개도 쓰고 뭐 돈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 뭐 네. 그냥 쓰기 싫어서 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대충 상황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러면 이 북한군들이 뭐 폭풍 군단이라고 부르는 11 군단 소속 병사들이 러시아에 파병을 갖고 지금 최근에 뭐 전사자도 나왔다. 이제 이런 뭐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우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 최정예 병사들이 한 10,000여 명이 파병 가 있다. 이거를 북한 주민들이 안다. 현재로서는 이제 확인되는 거는 일부 이제 뭐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흘러나오는 거 보면은 소문이 일단 이제 퍼지고 있다. 요 정도는 파병 사실, 그러니까 용병이라고 그랬지만, 뭐 어쨌든 간에 파병 그 이제 사실을 알고 일부 표주가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자식들이 그 이제 보내진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주변 자기 사람들도 자식. 있을 테고 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 하다가 이제 추적하면은 뭐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거를 뭐 공개하거나 한 적은 없고요. 한 번도 북한 예. 당국이 공식적으로 뭐 한 적은 없습니다.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 TV를 통해 가지고 예. 보도한 적은 없죠. 예.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부담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선 파병에 대한 명분이 이제 약하고요. 뭐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북한이 프로파간다가 강하기 때문에 저거를 시일이 지나면은 주민들한테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그 명분을 찾아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미군이 참전하고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 맞아요.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이제 지난해 거기 러시아하고 이제 그 협정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북러 조약, 예. 북러 조약을 맺은 게 포괄적 있는데 동반자 관계. 포괄적 동반자라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어느 한쪽이 침공을 당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도와준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명분이 이제 약한 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거든요. 침공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러 간다. 이것도 사실 또 명분이 아직은 조금 약하고요. 또 옛날처럼 6.25 때는 민족해방전쟁 뭐 이것도 아니고 또 러시아가 사실은 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그럼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우리가 이제 뭐 동참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또 중국과 같은 혈맹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이 약하죠. 이제 그렇지만 뭔가 명분을 찾아낼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만약에 이제 자국 병사들이 그렇게 뭐 만여 명 정도가 러시아에 갔고 러시아에서 죽었다. 이런 소식이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면 북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 혐오 살롱 나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북한과 연계를 다 하고 나라를 봤던 거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파견 나갔을 때 이제 연락했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파병 사실 아예 파병 사실 아예 몰랐어요. 아예 몰랐고. 그게 무슨 소리냐? 에이 뭐 이랬거든요. 근데 한 며칠 전에 다시 연락을 하니까 북한 내부에서 지금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군대 해외 나갔대 이런 소문은 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문 돌고 있습니다. 이제처럼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폐쇄 국가라고 해도 닫혀져 있지만 중국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TV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대북 방송을 통해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 이제 파병 용병 내보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 뭐야 하면서 스물스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야 뭐 군대 내보냈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건 없어요. 왜냐면 뭐 이제 명분도 뭐 뚜렷하지도 않거니와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칭을 가지고 국호를 가지고 파병 나간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내보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군인들 돈 받고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알려주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언젠가는 북한에서도 알려줄 것 같아요. 금방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북한 당국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무슨 강연을 통해서라든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몇만 명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족은 그 몇십만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 가족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제 뭐 그 용병 나간 군인들 90%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 죽은 가족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자기 조국도 아닌 러시아를 위해서 가서 죽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 몇십만의 가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뭐 방송에서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무슨 명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직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파병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는 않았고 그렇죠. 그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군대가 우리 병사들이 어디에 갔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간 건 알고 있고 전투하러 간 건 알고 있는 그렇죠. 거죠. 북한에서는 소련 갔다고 하죠. 흔히. 소련 갔다고. 소련에 아직은 갔다. 소련이라는 이미지가 그렇죠. 러시아보다 있지만, 소련이라고 많이 아직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익숙하니까. 예. 그러면은 소련에 파병을 갔다라는 사실은 이제 소문을 통해서 이제 뜨문뜨문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그러면 돈 때문에 갔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다. 이런 사실도 알고 있나요?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믿지 자세한 거는, 못하고 자세한 건 그냥 모르겠구나. 오직 그냥 예. 이제 김정은 원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친선 우호 국가인 러시아에 도와주러 갔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갔다. 어느 정도 병력이 어느 정도 갔으면 어디서 간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뭐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뭐 60만 명, 70만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죽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병사 예.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심지어는 뭐 죄수들을 이렇게 예. 빼내가지고 그렇죠. 죄수들을 전장터에 보낼 정도로 인력이 지금 병력이 부족하니까 북한 병사를 이제 데려와서 전투에 임하게 하는데 그들 북한 병사들에게도 몇천 달러 또는 이제 연봉으로 치면 몇만 달러 정도의 돈을 준다는 사실을 주고 있고 그 사실을 언젠가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고 그 숨진 병사의 가족들이 알게 되잖아요. 내 자식이 그렇죠. 대신 싸우러 나가서 죽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 뭐 월 2,000달러를 줬다더라. 뭐 몇만 불을 연간 몇만 불을 줬다더라.
그럼 자식이 죽었으면 그 돈은 나한테 와야 되는데 부모인 나한테 오거나 형제 자매들이 와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냐. 네. 이런 체제 불만의 어떤 기폭제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앞서간 얘기가. 아니요. 근데 솔직히 근데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북한에서 뭐 러시아도 그렇고 뭐 중동 지방도 그렇고 노동자들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은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그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걸 북한 당국에서 가져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북한 당국에서 가져가는 거 몰라서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받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이만큼 받는데 나한테는 10%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있구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뭐 기폭제 역할을 해서 이제 뭐 불만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는 보위부가 보위부뿐만이 아니죠. 그때는 뭐 단기간, 보안기간, 보위기간 뭐 온갖 사법검찰기관에서 다 나가는 거죠. 왜냐면 북한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 답답하잖아요. 막 그 왜 안 싸우냐. 그런 기폭제가 있는데 왜 터지질 못하냐. 안타까운데 이 아까 안타까운 상황은 북한에서 그만큼 통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니까. 훨씬 강하고 진짜 거미줄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외화벌이 사업을 해서 또는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서 식당을 이제 가서 돈 벌어 와서 북한 당국이 뭐 90%를 가져가고 10%만 당사자에게 주는 거. 근데 그거랑 파병을 갔는데 죽어서 주검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10% 받는 거랑 그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너무 다를 것 우선은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가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가서 돈을 이제 실제로 받는 외화벌이 것보다도 이제 본인한테 떨어지는 거 이거는 북한에 있는 것보다는 수입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그죠? 10%지만 10%지만 그렇죠.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통제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가면 어차피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인간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상자가 나오고 특히 사망자가 나오는 게 불을 붙듯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한 자녀입니다. 한 자녀. 거의 한 자녀라 하더라고요. 한 집에 하나밖에 예, 없어요, 한 자녀. 자식이? 이제 다자녀가 아닙니다. 왜요? 북한도 이건 딴 얘긴데. 아니 이제 제 얘기는 다 한 자녀인데 만약에 뭐 다자녀든 한 자녀든 자식을 잃는 부모의 슬픔은 똑같지만 한 자녀밖에 없는데 자식을 잃었다 생각하면은 아무리 북한이 통제된 사회라도 이 자식을 잃은 이 부모의 그 마음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엄청 예, 분노스러워져요. 엄청나게 이제 그것도 뭐 일하러 갔다 죽은 게 아니고 이제 그 뭐라 싸우러 김정은이 몸값 대신에 가서 가서 싸우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하면은 그 분노 게이지는 이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우선 이제 북한 병사들도 거기서 이제 2,000달러 뭐 월급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공식적으로는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제가 볼 때는 뭐 한 5달러나 10달러 주지 않을까 뭐 싶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2,000달러를 받아서 그 중에서 예, 5달러, 뭐, 10달러 정도. 그건 또 왜 그러냐면 군인이기 때문에 더 프로테이지가 지금 작을 거라고 봅니다. 일하러 간 사람들보다는. 그래 되면은 이제 그걸 또 그 근로자들도 현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병사들도 러시아 군들하고 이제 섞여서 싸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간에 말이 안 통하든 오래 있다 보면은 대체로 알게 될 겁니다. 뭐 자기들 얼마를 받고 이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들이 나중에 돌아가는 거 얼마 안 된다는 거 이제 이런 것도 내부적인 불만이 쌓일 테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새로운 또 세계를 또 경험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사실 지금 자본주의 국가고요. 자유시장 경제를 체제하고 있고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게 거의 보장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뭐 푸틴이 전체주의를 한다 하지만 이런 데 이제 물들어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이제 또 북한 내부로 이제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명분 없는 전쟁에 가서 정말 죽어서 돌아왔을 때 이거는 단순히 이제 그 어떤 해외에 일자리 찾아서 가는 건설 거하고는 노동자 파괴 회원 조금 저는 차원이 조금 더 다를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이 충분히 고개가 예. 끄덕여지는 게 이거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북러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예. 곳이고 또 외화벌이를 할 수 있고 또 그 대가로 예. ICBM이라든지 뭐 핵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첨단 군사 기술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파병 나간 병사들을 통해서 또 주검이 돼서 돌아온 그걸 바라보는 북한 그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내부 통제의 어떤 그 균열이 더 빨라지고 가속화될 수 있는, 더 커질 수 있는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위험 요인도 있겠지만 또 김정은이 선물 좀 내려보내고 방침 또 내려보내고 하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다 묵인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북한에서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은 크게 막 네, 그게 그냥 전사증 하나 보내고 그리고 또 최고사령관 동지 영웅칭호 좀 주고. 그렇죠. 선물 하면서 좀 내려보내고 또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해주면은 당에서 보살핀다 하면서 또 기록용 하나 또 뽑아내겠죠. 북한에서 말하는 다큐 다큐멘터리 하나 뽑아내가지고 또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됐다. 그걸 또 잊지 않고 우리 장군님께서 원수님께서 거기 가서 또 막 우는 것도 하나 쇼하면 그 북한 주민들 또 믿습니다. 그냥 하도 몰라가지고 예, 믿습니다. 그 완전히 철옹성이군요. 그러면 저는 그 뒤후에 그 가족들이 들고 일어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희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냥 또 어느 정도 커버해주겠죠. 네, 그 사람들. 그런 게 이제 보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돈도 좀 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들 뭐 그 노동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적당히 줬다고 하면은 가족들한테는 좀 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그래도 가도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는 안 될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부 통제가 이제 철저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사실 지금까지 자체가 철저한 내부 통제, 공포 정치 이런 걸 갖고 이제 이끌어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제일 유의해야 될 게 북한을 우리식 잣대로 바라본다는 거. 예, 이게 그렇죠. 제일 이제 유의할 거거든요. 이제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식 잣대로 보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까지 현재 이제 북한의 시스템으로서는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또 커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도 뭐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참 우리는 어떤 생각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에 익숙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은 자기 자식이 나가서 전쟁터에, 그것도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죽어서 돌아왔는데 그거를 돈으로 적당히 때운다? 그건 정말 더 화가 그렇죠. 나는 일이고 예. 더 막 정말 정부를 뒤집어 엎고 싶고 대통령을 막 끌어내리고 우리 싶고 같으면은 뭐 폭동이 나죠. 난리 나는 민주주의 건데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북한, 거죠. 북한은 그게 가능하다. 그렇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